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조선시대 정조가 최초의 계획 신도시로 건설했던 수원 화성입니다. 나라에서 축조는 했지만 주민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지역 스스로 경제를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만합니다. 이곳에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은 수도권 단체장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주민 손으로 뽑은 첫 민선 서울시장은 바로 고 조순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역임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지방선거의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후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죠. 비록 완주하진 못했지만 서울시장 출신 인사로서 대권 도전의 길을 처음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였는데요.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 전 시장도 있고요. 사선을 지낸 오세훈 전 시장도 눈에 띕니다. 이번엔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8차례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자치단체장 몇 면을 볼까요? 최근엔 김동연, 이재명 전 지사 등 진보 인사가 눈에 띄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경필, 김문수, 손학규 등 보수 인사가 지사직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역대 전적은 보수 대 진보 5대 3이었네요. 초대 민선지사는 이인재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지방 자치를 성공시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YS 정부에서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1997년 이 전 지사도 대권에 도전합니다. 당시 김대중, 이회창 양자구도 대선판을 뒤흔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대 인천시장은 고 최기선 전 시장이었습니다. 2회까지 연임에 성공했죠. 인천과 가까운 김포 출신으로 지역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지방자치 초기에 지역 밀착형 행정가가 어떻게 지역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죠. 2회 지방선거 때는 최 전 시장이 정당을 자민련으로 옮겨 당선되면서 역대 인천시장은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 등 보수정당이 6차례, 송영길, 박남춘 전 시장 등 진보정당이 2차례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의 초석, 수원 화성에서 수도권 초대 자치단체장 알아봤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충남 홍성에 있는 홍주읍성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구한말 의병들이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 정신이 발현된 곳이자 지방자치의 기념비적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청권에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쌓은 자치단체장들 살펴볼까요? 대전에는 초대 민선시장 고 홍성기 전 시장이 있습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한 행정의 달인이었는데요. 충청권을 휩쓴 자민련 돌풍에 힘입어 첫 민선시장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구상하고 대전을 과학수도로 각인시키며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홍 전 시장 이후엔 자민련이 쇠락했는데요. 이후엔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후보 등 보수정당 후보가 4차례, 진보정당 후보도 2차례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의 지방자치 초석을 놓은 인물은 단연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꼽힙니다.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내리 3선을 지낸 충남 행정의 대부이자 자민련의 전성기를 이끈 충청권 정치 세력의 핵심 인사이기도 합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바로 이 읍성이 있는 홍성으로 옮겨오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죠. 심대평 지사 이후 충남에서는 이왕구 전 지사 등 보수정당이 2차례, 안희정 전 지사 등 진보정당이 3차례 당선되며 적절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충북입니다. 첫 민선 충북지사는 경찰 출신 고 주병덕 지사였습니다. 관선 충북지사에 임명되며 행정가로 변신했는데 투표를 통해 첫 민선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해 주민자치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 청주공항이 개항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자민련의 녹색 돌풍이 잦아든 뒤 충북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옮겨 연임한 이원종 전 지사를 포함해 보수 정당이 3차례 당선됐고요. 진보 정당에선 이시종 전 지사가 3차례 연임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선거를 치른 세종입니다. 지방자치의 첫 단추는 연기군수를 지낸 유한식 초대시장이 끼웠습니다. 연기군과 세종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종자치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는 2, 3대를 연임한 이춘희 전 시장이 꼽힙니다. 비록 민선 1기에선 낙선했지만 백지 상태였던 세종시의 밑그림을 직접 그린 도시의 설계자로 평가받습니다. 2차례 연임한 후 국민의힘 최민호 전 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네요.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초석 YTN 강희경입니다. 꽃이 피면 그림 같은 전경이 펼쳐지는 곳, 바로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 서 있습니다. 서원은 공부만 하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민심을 모으던 풀뿌리 자치의 본부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의 규약, 향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전파하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이렇게 다져온 영남권에서 민선 자치 시대를 연 주인공들 살펴봅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은 문희갑 전 시장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대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만들었고요. 섬유산업의 기틀을 잡기도 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자치단체장은 모두 보수정당 출신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초대 민선시장도 당선 이후 다시 보수정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경북입니다. 초대 민선지사는 민자당 고 이익은 전 지사입니다. 3번 연속 연임하면서 경북의 자치 행정을 안착시켰는데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로 유교 신라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경북 역시 자치단체장은 김관용 전 지사와 이철우 전 지사까지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의 초대 민선시장은 문정수 전 시장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산의 문화관광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설계한 주역입니다. 바닷바람이 센 탓일까요? 영남이지만 부산시장이 항상 보수정당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7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울산입니다. 울산의 지방자치 초석을 놓은 인물은 민선 1, 2기 시장이었던 고 심환구 전 시장입니다. 경남의 도시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역시로 승격시킨 인물입니다. 울산 역시 보수 광역단체장이 대체로 약진했는데요. 7회 때 한 차례 민주당 송철호 전 시장이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경남의 지방자치 초석을 다진 인물은 고 김혁규 전 지사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거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경남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엔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5회 때 진보 성향의 김두관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고요. 7회 때는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초석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방금 보신 전남 나주의 금성관 앞입니다. 금성관은 조선시대 중앙에서 내려온 사신들이 머물던 나주목의 객사인데요. 왕을 대신해서 나주 목사가 이곳에서 지역을 다스리며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율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병을 일으켰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종시지방선거 이후 호남의 지방자치를 살펴볼까요? 광주는 최근 강기정, 이용섭 전 시장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진보정당이 한 번도 자치단체장을 내준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민선 1기 광주시장은 고 송원종 전 시장이었습니다.
광주 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고 첫 시살림을 맡았는데요. 민주화 인권, 평화의 정신을 광주의 핵심 가치로 끌어올렸고 광주 비엔날레를 창설하기도 했죠.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남의 첫 지사는 민선 1기 허경만 전 지사였는데요. 검찰 출신이면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남은 사회 간접 자본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은 농업 위주의 마을이었는데요. 허 전 지사는 여수 광양만 권역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남 자치시대가 뿌리내리도록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8명의 지사를 거쳐 7월이면 전남이 광주와 합쳐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데요. 첫 통합시장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전남 살펴봤고 이번에는 전북으로 가봅니다. 전북 지방자치에 초석을 놓은 인물은 민주당 유종근 전 전북지사입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 출신답게 경영 마인드를 도정에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지사 시절 추진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환경 논란과 함께 수십 년 동안 갈등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죠. 전북 역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로 진보정당 후보들이 승기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번엔 직전 지사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전북지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방자치의 초석 호남권이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 이명관입니다. 신분제도가 있던 고려시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격식 높은 관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오제 때는 이곳에서 관리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안녕을 비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관 협치의 상징 건축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의 뿌리인 공동체 문화 향도도 이곳 강원도 강릉에서 발달했죠. 강원도의 지방자치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관치시대가 끝나고 최초로 당선된 민선 강원지사는 고 최각규 전 지사였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거물급 경제관료 출신답게 강원도를 세일즈하겠다며 중앙정부 예산에 의지하기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주력했죠. 해광지역 특별법을 만들어 광산 지역을 지원하고 새로운 재정 자립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강원에선 한나라당 김진선 전 지사가 3년임하며 자치의 기틀을 확립했고요. 이후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역시 3선을 한 최문순 전 지사까지 진보정당에서 4차례 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보수정당에 넘겨줬습니다. 지방자치의 초석 제주입니다. 조선시대 제주 목사가 이를 보던 제주목 관아에 서 있습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파견기관이었지만 섬마을인 제주의 지리적 특성 탓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 배경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의 초석을 다진 사람 한번 볼까요? 바로 초대 민선지사 고 신구범 전 지사입니다. 퇴임 이후 과격 행보와 부침에 엇갈린 평가도 있지만 삼다수 개발은 업적으로 꼽힙니다. 지하수를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로 보던 시절 제주의 물은 제주도민의 것이라면서 지하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삼다수를 출시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복지에 쓰는 자치 경제적 자립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진보정당의 우금민 지사가 2기와 3기 민선지사를 연임했지만 제주에선 유달리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초석이었습니다.